대한민국 중국 제치고 우크라이나 항공 엔진 업체 모터시티 인수 무너진 중국의 꿈 스텔스기 제트 엔진 확보 좌절.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뉴스 하나를 다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의 스카이리준이라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세계 최대 화물기인 안토노브에 의해 니오미 내일은 1-2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헬리콥터 및 비행기용 엔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의 치치모터 시즈미즈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모터시트의 인수를 위해 사활을 건 작업을 펼쳐왔는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중국이 모터시티라는 기업의 인수에 목을 맨 이유는 바로 중국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이 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군력이다. 중국은 사실 항공기 제작에 관한 한 미국이나 러시아 등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그런데 중국은 과감하게 현존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비밀리에 개발을 해오던 중국은 드디어 지난 2011년 1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날 중국 공군은 자체 개발한 첫 스텔스 전투기 젠-20 제1시험 비행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국방력을 만방에 과시했다.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제110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국의 F-22 전투기와 맞설 수 있다고 자랑했고 드디어 러시아가 개발 중인 수호의 -57 등과 함께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기체의 크기도 F-22나 수호의 -57과 비슷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대거 탑재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설명이었다. 단 미국 측의 분석으로는 스텔스 기능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전자 장비는 러시아보다 낫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개발한 제2의 10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제2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제트 엔진 문제였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압도적인 기동력과 전투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F-12 수모의 -27 같은 차세대 전투기들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무장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감당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민첩하고 공중기동 능력도 더 빠르고 뛰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트 엔진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실전 배치된 F-22 스텔스 전투기는 프렛 캠퍼스 앤드 휘트니사가 개발한 F-1이고 엔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러시아도 자체 개발안에 의해 일단 미사일의 부인 엔진을 수호의 -57에 장착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엔진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은 제2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차세대 전투기인 수호의 -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의 1-31F 엔진을 사용해 일단 공중에 띄웠다. 나중에는 러시아산에 의해 다시 31F 엔진을 복제한 W의 스텐 엔진을 장착했다. 문제는 러시아산에 의해 다시 31F 엔진이나 이를 복제한 W의 스텐 엔진 모두 제2 스텔스 전투기의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것만 스텔스기처럼 번지르르 할 뿐 실속이 매우 부족한 전투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의 -57에 들어가는 에 의해 일단 미사일의 V1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복제를 우려한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중국은 하는 수 없이 러시아산의 1-F 엔진을 복제한 W의 스텐 엔진의 추진력을 더한다. W의 스시고라는 엔진을 자체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 엔진의 안정성이 문제였다.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4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중국 측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상시험 도중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만약 이 엔진을 제2 스텔스기에 장착했더라면 당연히 공중에서 폭발했을 터였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막강한 전투기를 개발해놓고도 11년째 제대로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항공기의 제트 엔진 개발은 기술 확보에만 20여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것도 탄탄한 기초과학기술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4에서 5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이 아예 해외의 기술을 아예 인수해 부족한 기술을 보충하려 했다. 그 대상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모터시티였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술력은 아주 뛰어나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도 사실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 발야고호를 개조해 만든 것일 정도다. 그런데 중국에게는 눈이 번쩍 데일 소식이 전해졌다. 옛소련 당시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국영기업이었던 모터시티가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매물로 나온 것이다. 모터시티는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 민영화됐는데 옛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의 엔진 공급을 계속해왔었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의 쿠림반도 합병으로 양국이 적대 관계가 된 이후 주문이 끊기면서 경영난에 봉착했다. 그러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스카이리존이라는 투자회사를 앞세워 2015년부터 은밀하게 모터스 지휘사주를 접촉해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미국 정보당국의 눈을 회피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마다가스카르 등지에 적을 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 결국 그러한 중국의 작업이 미국 정보당국의 레이더에 걸렸는데 2017년 지분 맷집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50 이상이 중국 측에 넘어간 뒤였다. 이때부터 미중 간 외교전이 본격화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중국 측 지분을 동결하고 반독점위원회에서 이 거래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물론 제트 엔진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 공군력이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한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거래 차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크라이나는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자 2019년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날아가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15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 우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이러는 사이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모터시티를 인수하려고 작업을 하는 중국의 스카이리존을 군사 최종 사용자 밀리터리 엔드 유저의 비유 명단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수출관리 규정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 미국이 모터시티를 인수하려 한 스카이리존을 규제 대상에 넣은 것은 대외적으로는 베이징 신의그룹 산하의 회사라 표방하지만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이 배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렇게 각 나라의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군사 용도로 활용 의심이 드는 기업 등에 대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왔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곧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하던 우크라이나는 3월 11일 안보 및 국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국 미국 쪽 손을 들어주었다. 전략 산업을 이런 식으로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며 국유화를 선언한 것이다. 안보 및 국방위원회의 올렉시 다닐로브 의장은 다음 날 TV에 출연해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을 잘못된 손에 넘겨줄 수 없다면서 안보가 곧 국익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제렌스키 머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카이리조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령에 서명했으며 3월 내에 모터 시즈비 국유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마지막 순간에 모터시티의 최대 주주인 스카이리존이 주주총회를 열어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 법원은 이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되었다. 그러자 중국은 국제중재재판소에 3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기업 인수를 통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공군력을 갖추려던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 중국은 1대1로의 중요한 거점으로 우크라이나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중국 간의 무역은 대폭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미국 쪽에 줄을 서도록 만들었고 결국 중국의 거대한 야심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1일 1억 2,500만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으며 국방개혁 진전 여부에 따라 또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의도는 분명했다. 오비 인수를 분명히 한 다음 중국의 공장을 열어 기술을 이전하려 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중국 측의 이러한 계획을 이미 입수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중국의 양육은 좌절됐다. 이로 인해 중국의 스텔스기 실전 배치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한 파문은 정말 클 것으로 보인다.